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봐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 9월 20일에 소개해주셨던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이미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엄청 난리가 났어요. 이 수익 너무 잘 챙겼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만에 이미 목표가 달성하고 또 목표가까지 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나요? 일단은 사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목표가를 놓으면 사실 미련 없이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종목은 다양하게 많고 또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이 대장격인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평단이 낮다. 나는 이 종목을 어차피 대장이니 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목표가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나는 40% 먹을 거야, 50% 먹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목표가를 설정한다거나 따로 이렇게 목표가 설정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들고 가시다가 정작 하나도 못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실 분들은 지지선을 설정해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릇대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보조 지표예요. 여기에 대한 교육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남겨드릴 거고요. 이제 볼밴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볼밴 상단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볼밴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 볼밴 상단선 위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얘는 계속 이 검정색 선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밴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상 2차 전지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주 시장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은 섣부르게 매수세에 가담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이제 수익인 사람은 익절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볼밴 상단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비중 많이 줄이시고 이 상승폭의 절반 조정선인 11만 원 정도 왔을 때 재매수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보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에코프로머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지지선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볼밴 상단선에 지지라인 설정하고 거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재량껏 원하는 만큼 수익 챙겨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AS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이번 주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저도 막 기대가 되거든요, 전문가님. 부담스러우신가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다음 주가 네. 이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도 딱히 이슈가 없어요. 산업 이슈라고 부를 것도 없고 뭐 경제 지표들 몇 개 발표 말고는 딱히 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뭐 시장이 막 경기 침체 때문에 엄청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뭐 B컷 이제 뭐 더 크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텐데 중요한 건 시장의 산업 이슈 공백기가 다음 주라서 사실 다음 주는 뚜렷한 일정도 없고 종목의 산업 이슈도 없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돌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갑자기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트럼프랑 해리스 부통령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닌 부통령 후보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 결과 토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살짝 시장이 좀 재미가 없거나 돌발 이슈에 좀 중점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도 또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뽑아왔습니다. 안전한 종목 하나랑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보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엄청 안 좋았는데 이걸 왜 말을 하지? 잘 올라가는 종목이나 이제 반도체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주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자금을 뺏어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다른 메인 섹터에 별다른 악재가 없이 낙폭이 커졌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관망세나 차익 실험 물량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 두 개의 메인 섹터가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줘야 되는 섹터가 되는 건데, 자, 아까 마이크론 호실적을 바탕으로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발성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특성상 V자형 반등보다는 V자 패턴이 아닌 N자 패턴으로 상승폭의 일부를 조정을 주고 약간의 횡보를 거친 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반도체가 다음 주에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는 횡보 또는 약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조금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빠졌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 하나를 골라봤고요. 이제 보령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비만약 치료제인 위고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사, 위고비의 경쟁사 제품인 마운자로 출시가 내년 5월인가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빠르게 출시되면서 이제 경쟁 비만 치료제 약품도 좀 빠르게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깔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든 기업이 그 릴리라는 해외 제약 그룹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 해외 제약 그룹이 우리나라에 직접 유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내 어떤 기업과 손을 잡고 유통을 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령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릴리 제약사와 좀 우호적인 사업 관계로 좀 길게 가고 있는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릴리 쪽에 마운자로 새로운 비만 치료제 출시를 보령이 맡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보령이 다음 주 중에 한번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네, 저희 보령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보령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강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이 거래량 없이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드렸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계속 우상향하겠지만 보통은 이 자리를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보령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인 관점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거든요. 자, 거래량 없이 반납한 상승폭은 보통 최소한 절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다음 주엔 제약바이오 섹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다음 달에 출시된다는 점, 그 비만 치료제의 경쟁사,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납품을 보령이 할 수도 있다는 거, 유통을 보령이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다음 주에 보령이 최소한 한 11,500원에서 11,600원 정도, 현가 대비 한 6%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12,000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 볼밴 상단을 타고 13,000원, 13,500원 이렇게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가부터 한 11,000원 아래로 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지 않으면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이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는 좀 칼같이 잡으셔서 볼벤 하단선인 9,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에서 7%라서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1,700원에서 12,000원 정도. 기대 수익률 한 7%에서 10% 정도 보고 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500원, 전고점 라인인 13,500원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령 위고비의 경쟁자 마운자로의 이른 출시 기대감 속에서 보령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신 만큼 보령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분할 매수로 진행하겠습니다. 10,000원부터 11,000원 선에서 차근차근 진입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1,700원에서 12,000원 봐보고요. 그 지점 넘어선다면 2차 목표가 13,5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칼같이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종목이었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안정성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남겨드리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손절보다는 구간 대응이나 이런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다음 주에 마땅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나 이슈를 예측하기보다는 좀 확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은 계속 말하지만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굵직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8%대의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4분기 인상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해당 종목이 8%가 빠졌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세 인상이 동결됐다라고 해서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인가. 전기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빠진 건데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예전처럼 고유가 시대와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높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전기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동결하더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를 동결하더라도 한전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 전기세 동결을 한다라는 의미는 3개월마다 약간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올해 안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그 요금 변경 아닌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생산 단가가 낮아졌으니 전기세를 원래 조금 인하를 했어야 맞는 건데 되려 지금 유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의 수익성이 나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다는 이 주장이 사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파락부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자리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주봉갭 자리이기도 하죠. 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갭자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주가에서 이렇게 갭자리, 주가 사이의 빈 공간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준 내용인데 심지어 이거 이제 주봉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거의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100개 중에 한 2개는 안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대부분 올라갈 거라서 한 21,700원에서 21,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이 한 4,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4, 5% 정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하나 계좌에 담아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전기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세 인상까지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매수가는 한 19,500원 라인 480선부터 한 28,800원 현가 정도까지 요 라인에서 분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한 21,700원, 중기 관점에서는 23,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보다는 대응도 쉬운 종목이라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19,000원 정도 이탈했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손실률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뭐 추가 대응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의 개파락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19,5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1,7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손절가는 그리 큰 의미는 없을 듯 하지만요. 손절가는 19,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